이 갑이라는 것은 이 거북을 얹던 글자가 갑이고, 그런 사람의 뼈다귀, 그 다음에 문자라는 뜻인데, 각골 문자는 옛날 청동기 시대 중국에서 쓰였던 글자입니다. 그러다가 발견은 약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중국 시골 마을에서 발견돼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연구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다 실패하고 못한 것을 제가 완전히 해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글자가 약 5천 종류가 발견돼 가지고 1000 종류는 각골 문자 다음 단계인 금속 문자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것을 해독했다고 하지만은 해독한 게 아니고 단지 연결 작업만 한 걸 뿐입니다. 그 중에 70%는 요거 지금 B자처럼 모양을 알 수 있지만은 약 30%는 그림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제가 완벽하게 해독을 해가지고 또 실사무시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몇 달만 공부하는 것 같으면 한자를 약 10,000자 이상 공부해가지고 한자의 이제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자 부수라든지 또 주입식, 암기식으로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돌아서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 옛날 그 각구 문자를 만든 사람을 선지자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기록자이면서 선지자인데 그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인은 한자를 가능한 자기하고 후계자만 알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 키워드의 핵심적인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을 하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길을, 사람의 길을 각골 문자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이 각골 문자는 지금부터 3,500년부터 약 5,000년 전에 써있던 글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렇게 돌이나 비석 또는 솥, 세발 가마솥 이런데 쇠나 돌에 새겨졌기 때문에 금속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금문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써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발달한 게 이 전서라고 그러는데, 진시 황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그 재상인 이사라는 사람이 문자를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만든 글자가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있는 전서라고 그러고, 진나라는 통일하고 불과 얼마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만든 글자가 한자라 이렇게 돼 있고 또 한문이라고 이름하는데, 그런데 글자의 형태를 이제 해설해서 가장 법적이고 모범적인 글씨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약 2200년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자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라는 속에는 숨은 키워드 핵심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글자가 나오면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는 부수가 중요한 줄 알고 부수에 매달리는데, 부수도 역시 한자의 기본이 되는 몸통 글자이기 때문에 핵심어를 모르면 부수를 아무리 214개를 익혀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핵심어를 가지고 이제 푸는데, 귀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리는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귀인데 소리가 들어가다 하는 한자는 들어갈 입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자가 입이라는 것 같으면 한자는 같은 소리, 같은 뜻을 지닌다는 것을 힌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몰라야 그 선지자인 정인의 권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귀로 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이걸 지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기 입자에서 비읍을 지어가지고 이라는 발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반드시 뜻, 소리, 모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문자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가지고 이제 풀어본다면 귀는 소리가 들어가다 들 이와 같은 핵심으로 가지고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자 붓으로 귀라고 해버리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풀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초두라 해가지고 풀이 이렇게 핀 모양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고 여기는 귀입니다. 그런데 붓으로 직역을 하는 것 같으면 귀에 풀이 났다, 풀기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다는 핵심어를 적용을 하면 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면 이 초목이 무성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덜립 들어가다, 몸속에 들어가서 약이 되는 풀, 즉 약초처럼 신비한 약효를 일으키는데 사슴의 머리에서 난 딱딱한 뿔 같은 것이 뭐냐, 이 노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런 뜻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이런 순서로 하나에서부터 점점점 뜻이 변화가 되는 것을 인신이라 그러는데, 뜻을 끌어다 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별신. 그래서 끌라는 뜻에다가 펴다는 뜻에서 그래서 인신. 그래서 여기 한자에는 인신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귀에 밥을 먹는다, 이상하죠? 그리고 또 뭐 귀밥, 밥귀 안 풀립니다. 그 요거 들어간다는 뜻으로 풀어가지고 이 음식이니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즉 먹이다 이거죠. 그런데 먹으면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미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읽기로는 이라고 읽고 뜻은 먹이, 미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녹용할 때 용자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용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점점 하게 되면 우리 한글 발음만 알아도 여러 수많은 한자를 다 알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말을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는 특히 중국어에는 받침이 니은하고 니은밖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5종류의 발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한자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직역을 하는 것 같으면 귀에 불이 났다 해가 귀에 불이 번쩍 나도록 뭐 뺨을 때린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는데, 요걸 갖다가 들어간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가지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빛나고 밝다 이겁니다. 그래서 빛나다는 뜻이 됐고, 그 다음에 좀 더럽고 모양이 안 좋은 것을 광내고 빛내고 닦고 설거하게 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신을 하면 이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아주 부끄럼 없이 아주 깨끗하면 절개가 굳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선 키워드인 핵심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한번 맛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한자는 몸통 글자가 되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항상 핵심어와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몸통 글자만 알면 어떤 글자라도 모두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암기식, 주입식으로 외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는 게 깍 굶은 신유성 한자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